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치매 가장의 어려움과 그 지원 체크해 봅니다. 네, 5월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가정의 달입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님 가운데 치매 환자가 계시다면 이 네. 5월이 그리 즐겁지만은 또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 이야기를 해보는 만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일단 현황부터 좀 볼까요? 네. 우리나라는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가 이제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예. 특히 고령화율이 높다는 전남 지역의 치매율이 높은데요. 이 중앙치매센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요. 이 전남의 추정 치매 환자가 56,693명으로 유병률이 12.2%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여수시 추정 치매 어르신은요 6,360명인데요. 여수시 총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수가 63,857명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10%? 네, 맞습니다. 꽤나 높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치매 환자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거란 전망도 있던데 치매는 일단 호전되지 않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또 점점 악화가 되는 증상으로 인해서 치매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분들의 그 심리적인 네. 또 육체적 어려움까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부산에서 이 치매와 질병을 앓고 있는 70대 친형을 홀로 돌보다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간병살인이라고 하는데요. 간병살인도 있어요? 네, 치매 환자가 늘수록 이런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요, 이 간병살인이 2000년대에는 연평균 5.6건이라고 하면요, 2020년대에는 1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병을 하는 물론 이게 뭐 정당화는 절대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그만큼 어렵다고 힘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간병살의 주된 원인으로 길어지는 간병 생활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치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치매가 발병을 하면 일단 그 환자를 돌보는 돌봄하는 것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가족 중에요, 치매 환자가 생기면 가족 중에 여건이 되는 가족이 돌보거나 또 증상이 심해지며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가게 되는데 평균적으로요, 가족 돌봄 기간이 평균 27.3개월이라고 합니다. 또 부양하는 가족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신체적 정신적 필요가 큰데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재가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것도 대부분 하루 3시간, 한 달에 24일 쓸 수 있고요. 서비스를 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증 치매가 돼야 되는데 한 달에 적게는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듦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 치매 어머니를 두고 있는 가족 얘기 들어보시죠. 집에서 지금 재가를 받고 있어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퇴근을 해서 보고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냥 말은 경증인데 하는 행동은 거의 중증이죠. 이게 그 단계가 애매해가지고 이게 중증이라고 하면 이게 와상한데 누워 있어야만이 중증이다라고 이렇게 그쪽에서는 공단 측에서는 얘기하시고 이게 좀 약간의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건 경증으로만 판단을 하시더라고. 이게 우리가 또 부양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게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그냥 우리 몫이 되는 거죠. 힘들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도 이렇게 그 지원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30만 원씩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그거 말고는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죠. 거의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그 달달이 부담을 해야 돼요. 대부분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자식들이 그렇게까지 달달이 내고는 못 살다 보니 이제 몸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걸 많이 택하죠. 예, 현재 치매 어머니를 둔 가족의 이야기였는데 네. 뭐 시설 이용료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100만 원에서부터 네. 시작을 하고 그리고 중증 치매가 돼야지만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중증의 기준 또한 와상 환자 그렇죠. 정도가 돼야 한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동이 되고 언제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경증이라고 해요. 아무리 가끔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렇죠. 한다고 하셔도 네. 아하.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부담을 하기 어려우니 물리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직접 그렇죠. 돌봄을 한다. 그러니까 이 비용도요. 이 지역이 보통 120, 150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을 따졌을 때 집에서 재가로 요양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통 1년에 1,700만 원 정도 평균이고요. 시설 이용하면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치매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질병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증상에 따른 대처에 대한 요령이 좀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중앙치매센터가요 치매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전화 한 통으로 치매에 대한 정보, 또 돌봄에 대한 대처 방법 등 맞춤형 치매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돌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질병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서요 장기적으로 돌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각 지역마다 치매 안심 돌봄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 하고 있다고요. 네, 치매 환자 돌봄이 여전히 환자와 가정의 책임으로 남겨지면서 사회 전반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검진과 예방, 또 치매 조기 발견과 환자의 가족 지원 등으로 이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 관리 백미연 담당 인터뷰입니다. 만 60세 이상 여수 시민 대상으로 해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선별 검사는 치매가 의심이 되냐 안 되냐 여부를 가려지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인지저하, 치매가 의심이 되시면 저희가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단 검사는 신경심리검사인 검사를 여수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고 간별 검사는 여수 혈액병원인 여천전남병원, 여수전남병원, 제일병원 중 한 곳으로 연계하여서 머리 CT, 피검사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이 검사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치매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는 지참 서류를 챙기셔서 저희에게 내수하시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매 약값을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조호물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 대상으로 인지 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 관리자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진단검사, 간별검사 여러 가지 또 검사들이 또 네. 있네요. 네, 가면은 맞습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건가 봐요. 보니까. 네, 시민 누구나 가서 65세 이상이면 가서 할 수 음.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사회 안에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체계가 긴밀히 협력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해 보이는데 네, 또한 중요한 게 치매 환자들의 그 안전입니다. 맞습니다. 각종 휴대전화 가지고 있으면 실종자를 찾는 안내 문자가 오는데 네, 나이대가 뭐 고령인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뭐 대부분이 치매 노인인데요. 이 문자는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경찰청에 따르면요, 2021년 6월 처음 시행 이후에요, 벌써 7천여 건이 발송됐다고 합니다. 이 중 치매 환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그래요. 치매 환자가 늘면서 치매 환자 실종 신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요, 치매 환자를 위해서 지문과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하는 지문 사전 등록 제도를 이용하면요, 만약에 있을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정수 경위 얘기 들어보시죠.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가지고 가족 우리 보호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 등록하실 수 있는 분이 신청서를 작성하셔가지고 그 지문이랑 사진이랑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목적이 길을 잊어버리셨거나 가족들과 이탈이 됐을 때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조회가 가능하고요. 본인이 집이 어디고 이런 거를 인지하시지 못한 분을 발견하게 되면 그 112나 파출소로 신고가 되는데 이럴 때 파출소에서 지문이나 사진으로 저희 내부에 있는 시스템으로 검색을 해서 찾게 됩니다. 파출소는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니까 그런 거에 제약 없이 방문하셔서 등록해 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네, 지문 사전 등록제도.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나 장애인을 태어나는데 이제는 치매 환자들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쉽게 그렇죠. 가족에게 인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파출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초고령 사회 속에서 치매 간병이 한 가정이 아닌 사회 모두가 함께 분담하고 고민한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